안녕하세요. 범블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금투세, 사실상 폐지라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한 방에 3%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본들이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역전환될 수 있는 분수령도 될 수가 있고요. 이 코스피 시장 역시도 1.5% 정도 상승 국면을 보이다가 1.8% 정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종합지수는 2600선을 넘지 못했네요. 단기적으로 5년 만에 폐지가 되는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금투세, 역사의 뒤안길,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시행이 될까 말까 하던 찰나에 그냥 사라지게 되어 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금융시장의 실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이거 너무 우물에서 숭늉 찾는 말 아닙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의 최대 약점은 뭐니 해도 환율 변동성에 있죠. 즉 아시아 통화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에서 외자가 항상 금융시장에 진득하게 붙어 있질 못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민들레 홀씨 마냥 약간의 변동 요인만 있으면 곧바로 날아가 버리는 자본들로 안착하는가 싶으면 불시착으로 다시 이륙기어 올리고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 결국 국내 금투세라는 족쇄도 문제였지만 지금 가장 큰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통화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게다가 대외 여건에서 원화가 가질 수 있는 방어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미국발 강달러 현상이 만들어 놓은 국장인데, 단기적인 호재로 보이는 금투세 폐지가 국장을 지속적으로 살리기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불투명한 부동산 쪽보단 금투세가 사라진 금융시장 쪽으로 국내 자본이 이동할 수도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국면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냥 부동산은 이전에 못 먹어도 끝까지 고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금융시장은 순간순간 수익별 궤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턴이 가능한 마켓이죠. 오늘 환율은 1380원에서 1369원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일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10원가량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건 다름 아닌 미국 대선이 지금 완전 혼전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건 트럼프냐 해리스냐 양자의 택일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러가 더 치고 나갈 가능성 높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 높고, 변수가 통화 가치의 척도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형국이어서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죠. 미 대선 경합주가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동률 49% 선상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자칫 길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자욱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실상 그러나 미국 대선은 전국 여론조사와는 상관이 없는 누가 경합주에서 더 많은 대의원 수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 이 판국은 한국과 완전히 딴판이죠. 전쟁에서 이겨도 전투에서 지면 이 패배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건데, 딱 미국의 대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미궁으로 빠지는 대의원 수 획득이라는 접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 결과 여부에 따라서 환율 양상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접전 양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살짝 고개를 쑤그리고 가는 거죠. 이런 결과가 주중에 확실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면 미국 금융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거고, 한국의 환율과 자본시장은 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누가 되든 미국은 이 보호무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굳건하게 밀고 갈 거고, 가장 타격을 입을 건 저가의 중국 제품들, 관세로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라는 빈틈을 노리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중국의 고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수출 부분에서 타격이 예상이 될 건 뻔하고요. IMF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6% 정도인데 한국은 2.5%. 딱 반토막 수준으로 가는 한국적 상황인데 그만큼 수출 부분에서 악재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IMF가 훈수를 아주 독특하게 두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뭐 그대로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걸 가지고 그냥 푹 쑤시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뭐 집요한 분석을 내놔서 사람 맥을 딱 놓게 만드는 경향이 많죠. 국제금융기구 역할이 이런 겁니다. 금융적으로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항상 IMF의 데이터는 경고, 알람을 울려서 상대의 혼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IMF는 아시아 경제 상황이 미국발 보호무역의 영향을 제대로 받을 것으로 전망. 더 이상 뭐 성장률을 높이 잡아줄 수 없는 거죠. 미운 놈 뭐 떡 하나 더 주고 싶어도 중국도 엄청나게 IMF가 견제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성장률 높게 잡아주고 싶어도 이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그만큼 지금 아시아 경제의 리스크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투세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가까스로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11월 6일 치러질 한국 시간이죠.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혹독한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세는 숏이다. 짧다라는 거고 이미 국장은 대외 변수에 잠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58,000선에 머물고 있다는 거. 0.6% 정도 올랐는데요. 미미한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팩트고 그러니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냉정하게 돌고 있어서 단기적인 금투세 폐지라는 호재가 완전히 뭐 증시를 반등시킬 만한 큰 호재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 하이닉스와 다른 여타의 주식 종목들이 뭐 다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 국장의 하루가 다음 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결국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자가 돌기보단 국장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국내 자본의 한정판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분기점은 될 수 있겠지만 집값 부분에선 집한돈으로 주식을 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 쪽으로 부동산 쪽 자금 경색 부분이 이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세였지만 이젠 거꾸로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산다? 이게 한국에서 가당키나 한 말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일 수 있을 가능성 높죠. 지금 부동산은 뭐 거래량이 완전히 잠겨버린 상황이고 그러니 말머리를 금융시장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어서 1.83% 상승세로 마감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3% 급등세와 함께 투자 심리가 과연 내일까지 롱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6%까지 오른 건 금투세 폐지도 한몫을 했지만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HBM, 고대역 폭 메모리 부분에서 SK가 거의 뭐 삼성을 거의 제칠 정도로 HBM4까지 6개월 앞당겨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빠르다는 면. 최근 뭐 SK의 리밸런싱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이 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벌써 최대 30% 인원 감축, 텔레콤 쪽 계열사 임원 감축 등등등 다이어트 체질 개선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바꾸는 속도로 가고 있죠. 삼성전자로서는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아직 삼성은 HBM3도 엔비디아에서 품질 통과에 인증을 해주지 않아서 문제인데 아무튼 삼성도 제대로 살아나야 전체 코스피 장세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한 기업만 튀어나간다고 전체 장세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니 무슨 호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밸류업이 아닌 밸류 다운 쪽으로 많이 기운 분위기라는 건 무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 관건은 11월 6일과 7일 양일 사이에 나올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금투세 리스크는 사라진 것으로 단기 호재를 삼을 수 있는데 역시 이 부동산 시장은 하방 압력이 다시 금융시장에 살짝 기세등등해지는 호재로 인해서 눌릴 수 있는 여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시장의 수익이 당장 자산시장으로 이어질 형국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자본은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반포 쪽에서 최고가 대비 3억 하락하는 거래 뜨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바로 레미안 원밸리
최고가 36억을 찍었던, 그것도 20평대에서 뭐 어마무시한 존재감 보였었는데 거의 뭐 2달 만에 3억이 하락을 했네요. 한 달에 1억 5천씩 빠진 것도 뭐 계산할 수 있을 정도. 그래도 33억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뭐 신기할 정도죠. 20평대인데. 그만큼 상급지 가격선은 자리를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으려 하는데 11월 들어서 뭐 수억씩 뚝뚝 떨어지는 추세는 대장단지들 위주로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내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서 굳히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래도 뭐 수로는 확보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광진구 대장단지, 최근에 분양을 한 신축이죠. 10억 이상의 차익을 볼 거라는 기대 심리와는 달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고점 28억 대비 25억으로 3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여기도 한 달 만에 3억이 빠져버린 겁니다. 비교적 신축 대장단지들이 서서히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은 지난달 초반에 고점 대비 4억 정도 빠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층수 차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입주권 추세가 아주 맹렬했지만 살짝 쑥으로 들어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난 10월 16일 거래에서 49평에서 최고가 대비 4억 2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였네요. 이렇게 서울의 대장단지들 떨어지는 낙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1월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대외 여건의 변화가 극심하게 찾아오면서 오늘 뭐 금투세 폐지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자본시장은 부동산 차익 실현이 황금성이 훅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탄알 챙길 수 있는 금융시장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굵직한 단지들의 가격 변동 낙폭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서울 월요일 거래량 리스트 한번 보세요. 이게 1,000만 인구가 사는 아파트 거래량 맞나 싶을 정도로 딱 심플하게 2건에 그치고 있고 전월세 마찬가지죠. 기가 막히죠. 급속도로 거래량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막대 그래프가 꽉꽉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집값은 하향 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팩트라는 사실. 이번 주 금융시장의 대변화의 기로에서 집값은 더 이상 호가세의 고집스러운 버티기가 잠금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집값 궤적이 하향세로 접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머리 회로로 돌아가는 신념은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수 연발. 그러나 마음을 다잡는 신념은 굳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촉이라 말하는 제5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절대 호구 멱살 잡히지 마시고 타이밍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부동산 시장, 자본의 흐름이 역으로 금융 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집값은 대외 변수, 국내 변수, 그냥 똘똘 말이죠. 하방 압력은 이례적으로 거세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잘 준비하시고 채비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번 국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